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16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했었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 대표로 또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광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광희 의원입니다. 예. 일본의 비상식적 행동이죠. 네. 후쿠시마 원전의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조광희 의원께서는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를 마음먹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조 의원님? 네, 사실 지난 4월 13일이요.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대지진은 쓰나미를 몰고 왔고 이로 인하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제2, 제3, 제4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게 됩니다. 예. 사실 올해로 딱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째 멈춰진 도시 후쿠시마에는요. 지금도 10배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는 약 125만 톤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1년 안에 우리나라 바다까지 흘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해를 본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거늘 이에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면 스가 총리 한 바가지 꼭 드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서 1인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한 모금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송이라 원래 쳐 드세요인데 꼭 드세요로 바꿨습니다. 네. 진짜 정확한 말씀이신데 이 국제적인 그 비난과 함께 이 주변국들인 우리나라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뭐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1인 시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반대 의지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이 132명이거든요. 예. 네, 지난 4월 14일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대회도 했고요.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회기 중입니다. 이 회기가 29일 끝나면 도의원들의 아마 1인 시위가 연달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일본 정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꼭 철회해야 되고요. 인접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 방식을 결정해가며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조치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그 방류를 했을 때 그럴 때 미치는 파장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결국에는 일본 자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로 되돌아갈 텐데 어째서 이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 의원님. 네, 그래서 사실 스가 총리는요 지난 10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했다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 농도를 WHO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40분의 1로 희석시켜 2년 후부터 해양으로 방출시킬 계획이고요. 이 방출 기간은 약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다에서 이 물이 완전히 희석하는 데는요. 무려 25만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오염수에는요. ALPS 즉 다액정 제거 설비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던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5.4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즉 세슘에 삼중수소까지 이제 우리는 아마 수산물을 먹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2020년 한 해만 해도요.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3만 189톤이고요. 금액으로는 1,463억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다시피 바다에는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일본을 규탄하며 방사능 오염 배출을 꼭 철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자료와 정보를 좀 전 세계에 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좀 어떻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은요, 현재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들은 매일 내부적으로 정화 작업을 통해 방류하기에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다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요, 수산물에 아마 축적되게 되고 결국 인간이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는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어 피폭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정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지속적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는 백혈병, 골수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 30년 후에는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도 유전적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양 방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지층주입이라든가 두 번째 수증기 방출, 세 번째 수소 분해드 방출, 그리고 지하 매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돈이 우리 많이 일본은요. 들어가죠.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선택한 일본의 만행에 본의원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편에서 또한 미래 세대의 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를 좀 금지할 수 있는 국제 공론화가 좀 하루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최근에 그 기본주택의 누수, 또 결로, 또 층간 소음이 없는 이른바 3제로 주택을 선언하고 나섰지만은 네. 1년이 지나도록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예. 때문에 이제 조 의원께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TV를 켜는데요. 예. 아마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과 폭력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들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를 근거로 통해서요. 층간소음 관련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고요. 예. 특히 해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 65%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본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나저나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1인 시위 계속 하시고 계신데 몸 관리도 잘 하시고요. 좀 몸도 이게 축나시면 안 되니까 그러시면서 좀 계속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